여러분 안녕하세요, 딘킴입니다. 잘 지내시죠? 오늘 출장 왔다가 중간에 텀이 있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어떤 질문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어떤 질문을 왜 이렇게 말이 꼬이네. 제 유튜브에 최근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뭐였냐면, 5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5인 이하의 사업장? 처음에 뭐지? 뭘까? 라고 생각했다가 문득 제 주변에 그런 경험을 했던 분이 많아서 또 좀 그런 부분을 빗대어서 그분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저는 아직은 5인 이하의 사업장을 다녀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주변에 그런 5인 이하의 사업장을 실제로 다니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런 점들이 좀 안 좋더라. 요런 점들은 만약에 내가 그런 회사를 가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요거는 내가 유의해서 챙겨서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일단 5인 이하의 사업장은 체계가 없겠죠. 예, 아무래도 보통 5인 이하의 사업장이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사장만 돈을 많이 가져가는 그래서 직원들은 예, 많이 필요 없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인데 나는 헬퍼가 필요해, 내가 혼자 일하기 너무 싫어, 돈은 잘 벌려, 그래서 하는 케이스도 있고, 정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스타트업처럼, 혹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외국계 기업들은 초반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예를 들면 영업, 대표, 그 다음에 뭐 파이낸스 정도, 그 다음에 엔지니어 한 명 정도, 이렇게 시작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굉장히 또 작은 소규모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사실 뭐가 없겠어요. 체계가 없죠. 예, 조직도 아무래도 작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내가 들어가더라도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더더욱 사수가 없다. 예, 사수라고 선배라고는 있지만 사수는 아니다. 각자 도생해야 된다. 예, 그런 케이스가 많고, 설령 경력직으로 들어가도 나한테 알려주는 사람은 없다. 사장한테 모든 걸 다 물어봐야 된다.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장이 곧 신이다. 예. 아무래도 이런 기업들은 모든 결정권을 사장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장이 말하는 게 곧 법이고, 사장님이 말하는 게 뭐 곧 룰이다. 결국은 모든 정답은, 사장님의 말은 다 정답이다. 예. 그러니까 사장이 원하는 대로 비즈니스를 이끌고 원하는 대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 독재도 그런 독재가 없죠. 네, 아무래도 그런 회사들은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내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으니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보통은 이런 소기업들이 아무래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은 사장만 배가 부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부 기업들은 사장님께서 정말 나는 이 직원들과 오래 가겠다라고 해서 본인의 연봉을 낮추며 직원들의 복지나 뭐 이런 연봉까지도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지만, 알잖아요. 항상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그런 회사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열정페이 같은 곳이 아직도 많이 존재한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정말 열악하다. 복지는 없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 예를 들면 그 막 명절 떡값 이런 거, 그때 막 우리 명절 때 되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짤같이 돌아다니는 거. 지퍼 베개. 그 초코바이, 음료수 하나, 어디 너 여행 갈 때 어디 그냥 버스에서 먹어라, 약간 이런 것처럼 그런 거 주면서 생색내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된다. 복지라는 거는 진짜 없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없고, 아무런 복지가 없기 때문에 뭐 연차 수당, 연차 유급휴가 이런 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휴가도 너 쓰고 싶을 때 써. 좋아 보이죠? 쓸 수가 없다는 거. 사장 눈치가 보여서 쓸 수가 없다는 거. 내가 내 연차도 없지만 쓸 수가 없다는 거. 예,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죄송해요, 방금 그만 배터리 없다 해가지고. 그리고 해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좀 의아해 하긴 했는데, 오이니아 사업장은 또 해고를 뭐 어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지만, 어쨌든 해고가 자유롭다, 다른 기업에 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시스템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어떤 롤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R&R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롤이 명확하지 않아서
내가 영업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파이낸스를 하래. 그리고 내가 영업으로 들어왔는데 야 사람 좀 뽑아봐, HR을 할 수 있고, 내가 HR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파이낸스를 하래. 아니면 너 나가서 영업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물경력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어떤 케이스는 또 다르니까, 모든 회사가 다 그렇진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은 감안을 하고 가라. 예.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만약에 난 정말 이런 회사를 못 가겠어, 응? 아니 가야 돼, 못 가겠어가 아니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가야 돼. 그러면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런 회사 가려면 최소한 뭘 챙겨야 되냐. 일단 첫 번째, 근로계약서를 쓰세요. 근로계약서는 요새 무조건 써야 되는데 가끔 무식하게 아직도 근로계약서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작성해서 내가 얼마를 받고 어떤 근로계약 안에서, 정말 그 계약서 안에서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기업일지라도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랑 비교를 해봐서 내가 일을 하는 거 한 달치 월급을 봤을 때 최저임금이 반영이 안 됐다, 명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고, 아니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거기 가지 마시고 알바를 하세요. 알바를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반영되지 않은 회사는 가지 마세요. 네, 진짜 다음에 내가 일을 배우기 위해서 시작했을지라도 분명히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통 소기업 같은 경우 열악한 게 뭐냐면 급여 명세서도 안 주는 데가 많아요. 근로계약서도 안 주는데 급여 명세는 주겠어요? 안 주죠. 그렇지만 법적으로 급여 명세서는 반드시 고용주가 이제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받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은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1년 이상만 근무했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는 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4대 보험은 뭐 해줘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무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4대 보험도 되도록이면 다 가입을 해주는 회사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악용하는 회사도 있고, 이걸 잘 몰라서 오히려 배째라고 했다가 된통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 어떤 분은 회사를 갔더니 직원이 8명 이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5인 이하 사업장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좋아서 계약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막상 들어갔더니 사장이 되게 이 업력이 좀 높으신 분인데 사업자를 2개로 분류를 해놨어요. 직원은 8명인데 각각 다른 사업자에 소속이 된 직원이 8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4명씩. 그래서 애매하게 5인 이상이 아닌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분류가 돼서 이 친구가 퇴사할 때 연차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급해라, 내가 이거 받지 못했다 라고 막 요청을 했는데, 우리는 5인 이하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줄 의무가 없어, 배째라고 해버리는데 이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악용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내가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명확하게 그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회사는 또 5인 이상의 사업장인데 사장님이 배째라고 했다가 퇴사한 직원이 열받아서 모든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그걸 노동청에 찔렀죠. 그랬더니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것저것 뭐 이제 퇴사한 직원들의 그런 연차 수당까지도 지급하지 않았던 부분 다 지급하고, 지금 재직 중인 직원들도 연차 수당이나 뭐 어떤 뭐 연차 수당이나 아니면 뭐 주말 수당, 뭐 연장 수당 등에 대해서도 다 보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회사 보면은 사장님들 중에서도 정말 똑똑하고 뭐 야가서 정말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정말 야근 척하고 악랄한데 잘 몰라서 배째라는 식으로 하다가 된통 당하시고 돈 좀 후들게 맞은 다음에 다시 정신 차리고 직원들한테 잘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모든 사장님들이 좀 직원을 좀 잘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인력난도 있고 정말 사람이 정말 소중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있다 보니까 내가 직원들과 함께 같이 성장하는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할 수 있는 사장님들이 많으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은 5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의견을 좀 드렸고, 이런 부분은 조금 반영해서 혹은 감안해서 면접을 보실 때, 직장을 고르실 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안녕.